190여 개 국가가 모여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자. 맞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말씀하시는 뭐 거죠?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결국은 최종 상쇄를 시켜서 배출 0으로 만들자. 네, 이게 핵심이고요. 유럽의 경우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인 화력 발전 그리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력, 지력, 태양광, 풍력 등등 정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찾아 나선 거죠.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주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재생에너지를 아주 많이 하는 독일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엄청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독일의 전체 전력 생산 중에 재생에너지를 거의 60% 썼습니다. 또 그 중에 20%가 태양광이었고요. 그 태양광 에너지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계기 일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태양광 발전을 못 하는 거잖아요. 발전이 한 80% 정도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고생을 했고 그것을 6개월 전부터 예측을 해서 옆에 나라로부터 전기를 꼬온다거나 또는 멈췄던 화력 발전을 돌리게 되는 등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올해 미국 텍사스에서 네. 대기일식 때문에 네. 순간 전기요금이 98달러에서 870달러 무려 9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변수가 크네요. 맞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확률적인 그렇죠. 운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에너지원인 거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고 지나가는데 동서간의 길이가 길고 태양광 발전소가 쫙 늘어져 있으면 발전하는 시간이 길겠죠. 그나마 유리하겠죠. 네, 근데 미국은 한 4,000km 되니까 쓸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서간 길이가 평균 잡아서 300km예요.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국자로 이렇게 떠먹는데 우리 티스푼으로 떠먹는데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태양 에너지가 와도 다릅니다 이거는.